네, 안녕하세요. 피그데미의 김태범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피그데미에서는 챗GPT를 활용한 기획 카피라이팅을 배우고 또 이제 그 뭐 노션이라든지 구글 시트로 프로젝트를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캔바라든지 피그마를 활용한 디자인, 그다음 마지막으로 노코드 개발, 아이맵이라든지 웹플로우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웹사이트를 개발을 하는데 노코드로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앞단에 챗GPT 기획 카피라이팅을 할 때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면 챗GPT 화면에서 뭐 잠재 고객 정의서를 작성해줘. 그 다음에 메뉴 구조도를 작성해줘. 그리고 그 메뉴 구조도에 작성된 홈페이지의 기획과 섹션별 기획과 카피라이팅을 해줘. 이런 게 가장 플레인한 방법들로 하는데 이 작업에 대한 전문 GPT-3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만드는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 한번 그냥 플레인하게 쓰는 법도 알아야 되고요. 또 전문 GPT-3를 만드는 법도 이제 확인하셔서 각각의 늘 뭔가 새롭게 하기보다는 되게 버티컬하게 내 GPT를 만들 수 있는 거를 배우시고 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모르겠어요. 최대한 빨리 목표상으로는 5분 내지 뭐 10분 이내로 끝내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시작할게요. 나는 이제 각자 상황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피그데미를 좀 예로 들게요. 피그데미는 이런 노코드 개발이라든지 캔바 디자인을 활용한 온라인 어떤 교육 서비스거든요. 이 사이트에 대해서도 잠재 고객 정의서를 만들 수 있듯이 또는 이제 이를테면 저희 그 수강생분 중에는 렌탈 스튜디오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내 렌탈 스튜디오에 잠재 고객 정의서를 작성해줘. 왜냐면 그 방문자, 잠재 고객을 분석을 하고 그들한테 맞는 사이트의 그 구조와 그 다음에 카피라이팅을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없이 누구한테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면 그 문구들이 다 와이드하게 작성이 돼요. 그러면은 되게 엣지가 없다 보니까 뭐 방문자한테 그 방문자가 딱 우리의 고객에 들어와도 그 방문자가 이거 나를 위한 사이트 맞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재 고객 정에서는 마케팅 컨텐츠를 만들든 무엇을 만들든 가장 기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거를 우선 플레인하게 하는 걸 좀 빠르게 보여드리고 전문 GPT-3를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저희가 늘 워밍업 하는 게 있는데 그냥 근데 에어비앤비로 예시했지만 쿠팡이라고 해보죠. 쿠팡은 이미 저기 그 챗GPT가 알고 있을까요? 쿠팡의 잠재 고객 정의서를 작성해줘. 지금 플레인하게 기본 챗GPT를 쓰는 4.0이고요. 방식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방식을 다 그대로 지금 할 건 아니고 왜 이미 제가 이런 특강을 했고 이 방식은 또 저희 컨텐츠 중에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 부분만 좀 보도록 하고요. 네, 그래도 그냥 기다리기보다는 읽어볼게요. 네, 임급 통계학적 특성, 지리적 위치, 구매 행동, 고객들이 어떤 유형의, 지금 이거는 어떤 것들을, 포인트들을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기술상 쿠팡 온라인 플랫폼으로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사용자들 주요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일반적으로 온라인 쇼핑을 해보지도 않은 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은 그들도 고객이지만 딱 그 초기, 메인 타겟은 아니겠죠. 예. 거기에 필요한 문제점. 직장인들은 빠른 배송 서비스, 합리적 가격을 찾는. 예. 지금 되게 와이드한 얘기가 좀 나왔어요, 사실은. 어, 요 부분 좀 해결해야 되니까, 이 잠재 고객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쿠팡은 어떻게 해결해 주면 좋을까 정도로 하죠. 왜냐면 그냥 이 정도 문구로 프롬프트로 물어봤기 때문에 되게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모든 서비스와 모든 그 어떤 구매와 판매가 이루어지는 그 접점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면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는 거고요. 또 그런 걸 제공해야지 가치 제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쿠팡 어떻게 해결해주면 좋을까로 물어봤어요. 예, 빠른 배송 필요성. 예. 그러면 이 내용 자체를 애초에 하나로 붙였어도 좋겠죠. 작성을 해주는데, 이렇게 할게요. 작성해줘. 하지만 또 그보다 더 좋은 답변이 나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우선은 좀 편하게 질문했었고요. 쿠팡이 잠재곡 정의 작성해줘. 작성 시.
이 잠재 고객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쿠팡 어떻게 해결해 주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한 번에 또 나오겠죠. 예, 빠른 배송 필요성, 뭐 제품 다양성과 재고 문제, 뭐 블라블라 나와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이 잠재 고객의 다음 항목도 작성해줘. 고객 타입, 뭐, 그 다음에, 라이프, 잠재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 네, 어떤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인가를 좀 밝히는 거예요. 좀 감을 또 잡기 위해서, 이 기획자가. 그래서 서비스를 만든 프로덕트 오너가, 예, 라이프 스타일. 이 잠재 고객이, 어, 현재 시장에서, 시장이라 하면 이제 그 마켓이 아니라 이 서비스 또는 그러면 시장이라는 용어가 좀 그러면 이 잠재 고객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근데 너무 좀 이렇게 범위가 넓잖아요. 뭐 그러니까 구체성을 좀 하도록 이 잠재 고객이 쿠팡을 쓰기 전 현재 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야? 문제점은 무엇이야? 그 다음에 쿠팡은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주면 좋을까? 예. 이렇게 구체적인 것들을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겠죠. 그 항목에 맞게끔. 그 다음에, 이 잠재 고객은 이런 문제점을 가진 잠재 고객은 뭐, 구글이나 네이버 등에서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까? 뭐 이런 정도로 또 구체성을 좀 띄워보죠. 네. 바쁜 직장인, 네. 고객 타입이 좀 쪼개질 수 있죠. 시간이 부족하고 효율적인 쇼핑을 원하는 사람들, 가격 의식적인 소비자, 그렇죠. 테크, 세이비한 젊은 세대, 최신 기술과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이들, 가정주부, 예, 이런 타입들이 쓰는 거예요. 우선 여기 학생은 없어요. 예, 학생이 있기도 하겠죠. 근데 이제 메인 타겟, 딱 잠재 리드는 아니라는 거예요. 포기할 부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모든 사람이 만족한 것을 만든다고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실패하게 되거든요. 예, 좀 더 선명하게. 왜냐면 구매력도 없는, 구매 욕구도 없는 사람을 잠재 고객으로 짚어버리면 잘못된 파악이잖아요. 잠재 고객 라이프 스타일, 바쁘고 역동적인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 온라인 쇼핑과 디지털 기술을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사람, 현지고 가지고 있는 문제점, 시간 부족으로 쇼핑이 어려움, 네, 블라블라, 쿠팡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빠른 배송. 예, 쿠팡 얘기를 좀 했어요. 빠른 배송, 온라인 쇼핑몰, 가성비 좋은 온라인 스토어.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또 간명하겠죠. 키워드에 대해서는 좀 티키타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윤곽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어떤 쿠팡을 예로 들어서 그렇지 내 서비스에 맞는 걸 얘기할 때는 어 이제 설명을 좀 해줘야 돼요. 네, 피그데미라는 건 이제 모르고 있을 거예요. 피그데미의 잠재 고객 정의서를 작성해줘. 네, 그런데 이 피그데미가 뭔지 모르니까 피그데미는 설명을 좀 해주죠. 피그데미는 그 저기 이렇게 하죠. 챗 GPT 뭐 기획 챗 GPT 피그마 예. 예. 잠깐 영문 예, 영문 피그마 기획 카피라이팅 그리고 뭐 저기 캔바 디자인 캔바 근데 좀 조합이 있으면 좋죠. 캔바 피그마 디자인 그런데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을 좀 지향하고 있거든요. 캔바 디자인 뭐 아이맵 그다음에 아이맵 노코드 개발 뭐 예. 이게 예, 우선 여기서 집중할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일반인 분들이 뭔가 전문 IT에 계시지 않은 분들도 뭔가 웹사이트를 만들고 기획할 수 있다라는 컨셉으로 피그데미를 운영하는데 피그데미는 개발 교육을 가르치는 온라인 강좌 및 교육 플랫폼이야. 이게 뭐냐면 피그데미는 여기서부터 설명이에요. 설명. 여기서 끝까지가 설명 문구란 말이죠. 그런 걸 해줘야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설명이 됐으면 이해가 됐고
피그데미가 이 챗GPT한테 무명일지라도 데이터가 없을지라도 그럼 이거에 준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서비스에 맞게끔 이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 그럼 이렇게 넣어볼게요. 일단 더 뭔가 부연 설명을 할 수도 있고 한데 뭐 스펠링은 지금 틀리긴 했어요. 왜냐하면 스펠링 알려준 적이 없으니까. 또 이제 뭐 인구 통계학적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령대 뭐 20대 중반부터 40대까지 뭐 그래도 이 담고 있는 내용의 형식이 좀 달라졌죠. 여기는 이렇게만 했었는데 이런 항목들이 있으면서 조금 더 예, 구체성을 띠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 개발에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어, 내가 만약에 스타트업 창업자다 또는 스타트업이 아니더라도 어떤 서비스의 창업자, 파운더라고 할 때 내게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욕심이 막 나니까 다다익선, 또 뭐 법령 서비스,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퍼펙트한 서비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이제 공급자 관점으로 빠져들게 되거든요. 이제 그 수요자, 소비자 관점에서가 되게 중요한데, 그걸 페이하거나 그 서비스 가치 제공에 대해서 만족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자꾸 이제 자기의 생각에 갇히게 되는데, 챗GPT로 하게 되면서, 예, 컨티뉴 눌러볼게요. 이런 것들을 좀 객관성을 가져갈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챗GPT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인터넷 기반으로 했을 때 많은 정보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 좀 진위에 맞게끔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네, 볼게요. 기존 교육의 시스템의 자료가 최신 트렌드와 기술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학습전, 예, 맞아요. 그런 걸 해결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이 지금 이제 여기까지는 프롬프트를 배운다고 하면 전문, 예, 그다음에 여기서 잠재고객 정의서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 얘한테 뭐 사이트 맵은 어떻게 할 거고 IN은 어떻게 할 거고 뭐 카피라이트 어떻게 넘어갈 거야. 근데 이거에 대한 GPT스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 새로 만들어서 익스플로러 여기 보시면 요 익스플로러 메뉴를 클릭하는 거 여기 이미 좀 만든 것들이 있는 거고요. 크리에이터 GPT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예,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GPT를 만드는 거고요. 예, 그럼 이제 영어 딱 영문이 나오잖아요. 당황하지 마시고 이것조차도 GPT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영어를 써서 어떻게 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예, 제가 또 하나 이 일을 하기 위한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음 문구 번역해줘. 영어를 읽고 하셔도 되고 영어를 읽기 싫으면 한글로 읽으면서 하면 되죠. 이해하시면 되죠. 새로운 GPT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제품을 위한 시각적 자료를 생성하는 창의적인 인물 만들기. 내 코드를 뭐 이런 식 예시를 하는 거야. 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앞으로 한글로 얘기해줘. 그리고 나는 웹사이트 뭐 제작 전문가야. 나를 대신할 수 있는 GPT를 GPT스를 만들고 싶어. 그런데 예, 뭐 저는 이제 이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쭉 적어볼게요.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죠. 나 웹사이트 전문 제작하면 나를 대신할 GPT스를 만들고 싶어. 웹사이트를 제작할 때 기획, 디자인, 개발이 필요한데 기획할 때 기획할 때도 주요 3단계로 기획을 진행해. 1단계는 잠재 고객 정의서 작성 또는 가로치고 메인 타겟 유저 정의서. 메인 타겟 유저 정의서라는 이름을 좀 썼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메인 타겟 유저 정의서라는 말 자체가 제가 만든 용어다 보니까 GPT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재 고객이라는 거는 이미 마케팅에서 많이 쓰이고 있어서 그렇게 좀 혼용해서 쓰고 있어서 이렇게 같이 하고요. 2단계는 그 잠재 고객에게 맞는 IA를 작성해. IA는 또 다른 말 여러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사이트 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작성해. 그리고
3단계는 해당 IA를 컨펌 후 홈페이지 홈페이지부터 홈페이지에서 서브 페이지까지 각 페이지의 섹션별 구성을 기획하고 카피 라이팅해. 예. 이게 하는 일이거든요. 이것들을 계속 전체에서 세부적인 거, 그 다음에 그 정체성, 이 GPT스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왜냐면은 초등학생이라고 정체성을 보여주면 이 일을 못 하겠죠. 예. 근데 넌 제작 전문가라는 뜻이기도 해요. 나를 대신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자,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부분적인 거를 좀 만들고 싶어요. 일단은 웹사이트 제작 전문 잠재 고객 정의서를 만드는 GPTS를 만들고 싶어. 이게 첫 번째 프롬프트예요. 네, 시간이 네, 우선 업데이팅 GPT 16분 지나고 있는데 지금의 목표는 한 20분 안에 끝내보는 거예요. 16분, 4분 내에. 자, 그리고 보실 때 좀 속도를 좀 빨리 보셔도 되고, 스킵하면. 근데 지금 오늘 갖고 있는 내용은 GPT도 만들고 있지만, 여기서 그냥 한글로 해달라고 할게요. 한글로 말해줘. 얘랑은 지금 챗봇을 만들 때 대화를 하면서 만드는 거라서, 예, 다 영문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오른쪽에요. 이게 이제 미리 보기 화면이에요. 네. 저는 이 애니메이션 좋더라고요. 이렇게 조이면서 만들고 있어요. 사실 우리 사람들은 텍스트로 넣었을 뿐인데 얘가 그냥 알아서 딱딱 만들고 있거든요. 예.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네. 좋습니다. 이제 웹플래너 프로라는 네, 좋아요. 이름으로 웹사이트 제작 전문 GPT를 만들었습니다. 네. 예, 프로필 사진을 생성하겠대요. 예. 사실 프로필 사진이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죠. 네. 하지만 이제 정체성이 있는 거니까 뭐 이걸 막 바꿔도 이거에 대해서 또 바꾸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 가지고 더 뭐 일러스트레이션이라든지 뭐 좀 뭐 픽셀 디자인을 해달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건 우선 유지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기 때문에 좋아 이걸로 해줘 할게요. 얘는 이 프로필 이미지 보여주는 것보다 모르겠어요. 앱스토어에 나중에 GPT 앱스토어에 들어갈 땐 또 다른 문제겠지만 지금은 빨리 동작하는 애를 보여드리는 게 급선무여서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특이사항이 없는 한. 뭐 1단계 이렇게 나사를 조여서 이름 정도 만들었고 뭐 정체성 정도가 이제 구성이 된 거고 웹플랫 프로는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사용자 웹사이트 기획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서 특화되었습니다. 이제 플레이 그라운드 웹플랫 프로를 사용해 보시고 끝난 거네요. 우선은 여기를 또 뭐 하나하나 이거를 그 영어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거기도 그 부분의 문구도 한글로 해줘 뭐 이렇게 해주면 그 수정이 되거든요. 그 단계가 지금 스킵이 됐어요. 빠르게 진행돼서. 그래도 읽어볼게요. 어떤 건지. 웹사이트의 타겟 오디언스를 어떻게 정의할까요? 음. 이것도 이제 잠재 고객의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죠. 홈페이지 섹션 어떻게 기획할까요? 예, 적절하게 잘했어요. 사이트의 정보 아키텍처, 이게 IA거든요. 그래야 점 무엇인가요? 웹사이트 서브 페이지 카페, 예, 맞는 얘기들을 잘 작성을 했어요. 자, 여기서 세이브 하시면 이제 우선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온님이 하면 나 혼자 보는 거고요. 퍼블릭하게 되면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도 쓸 수 있게끔 만든다는 거고요. Only people with a link. 우리가 구글 클라우드라든지 뭐 피그마라든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공유해서 쓸 거야, 나 혼자 쓸 거야 이런 그 케이스거든요. 옵션이거든요. 예. 우선은 이런 정도로 해놓을게요. 온리미로 해볼게요. 네. 드래프트 초안이었는데 이제 만들어졌어요. 웹플래너 프로. 그러면 여기서 쿠팡의 잠재 고객 정의서 작성해줘 해볼게요. 아까 이렇게 열어놨었어요. 얘는 어떻게 보면 만능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GPT.
얘도 마찬가지만 여기에 특화된 GPT. 예. 쿠팡은 대한민국의 대형 온라인 쇼핑 플랫폼으로 일반 소비자 연령대, 남성 및 뭐 여성, 소비 성향, 주요 관심사. 예. 우선은 저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할 건 컨피규어에서 이 설정 또 그 탭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제가 작성했던 메인탕 유저 정의서 파일을 넣을 거예요, 추가적으로. 우선 이렇게만 해도 만들 수 있어요. 모든 것은 사용은 뭐 100%를 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몇 퍼센트라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 그보다 또 활용할 때 더 넣어주는, 챗GPT한테 학습을 좀 시켜주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예, 우선은 지금 잠재 고객을 타입들을 여기서 여러 가지를 줬어요. 일반 소비자, 비즈니스 고객, 기술 애호가, 가족 중심의 소비자, 예, 젊은 쇼핑 애호가.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더 간명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도 또, 어, 제가 늘 챗GPT를 규정하기보다는 처음에 그냥 잠재 고객 정에서 이런 식의 간단한 걸로 되게 완벽한 프롬프트를 넣기보다는 되게 소량의 프롬프트를 넣었는데 잘 대답해 주게 되면 그거를 다시 프롬프트를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거를 예시 문구로 해서 거기 있는 요소들을 마음에 들 경우. 예. 그래서 우선은 보는 편이에요. 처음부터 막 되게 디테일하게 하기보다는 또 정확한 해야 될 일이 있을 경우 그렇진 않겠죠. 하지만 보시면 아까처럼 비교했을 때 제가 이제 이런 요소들을 넣었었잖아요. 요소들은 잠재 고객 뭐 이렇게 타입도 넣었었는데, 자, 여기서 에디트 GPT를 눌러서 다시 또 수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컨피겨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제가 앞서 말했던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잘 들어갔던 거였고요. 예. 그리고 여기서 이미지도 만들 수 있고 뭔가 여기 보시면 코드 인프리터 이런 식의 세 가지 웹 브라우징도 할 거냐, 인터넷 검색도 할 거냐 이런 옵션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맞게 해주시면 되는데 나 이미지 만들 게 아닌데 이미지 옵션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또 불필요한 이미지 만드는 일도 막 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반대로 꺼놓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에 일단은 제가 준비해 놓은 예, 이렇게 파일들을 예전에 만들어 놨던 예시, 그, 뭐 리얼하게 만들었던 것도 있고, 예시 파일들이 있어요. 메인탕의 유저 정의서. 제가 이제 예전에는 메인탕의 유저 정의서라는 용어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넣은 다음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게요. 학습 자료를 주는 거예요. 뭐, 나의 어떤 보면은 그 보고서, 나의 전문 GPT를 만든다 할 때 이런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 내, 우선은 다시 쿠팡, 네, 잠재고 입장에서 그러면 저기 뭐 한 10개 문서 정도를 학습을 했는데 그리고 빙 지금 인터넷 검색 옵션이 있어서 그것까지 검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요. 웹플러는 프로는 우선 그리고 영문으로 나오니까 그냥 한글로 하라고 할게요. 한글로 대답해줘. 그리고 이제 그 메인 타겟 유저 정의서, 잠재고 정의서 타이틀만 다르지 다 유사하거든요. 항목 자체가. 예. 그게 이제 들어간 상태예요. 아까는 들어가기 전에 내용이었고, 예. 음. 메인 타겟 연령대, 전 연령대 특징, 온라인 쇼핑에 익숙한 사용자, 음, 고객 라이프 스타일. 예, 이 얘기는 안 했었어요. 이 GPT한테는. 근데 메인탕 유저에서 라이프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기존 시장 서비스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항목들이 학습이 됐고 거기를 기반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하는 서비스 경험. 그렇죠. 이 용어도 그 제가 업로드한 양식에 있어요. 예. 자, 쿠팡어 피그데미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다양한 상품을 쉽게 구매하고 뭐 블라블라. 예.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인터넷 검색하다가
구체적인 정보 액세스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토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제가 아까 처음에 그 피그데미 설명을 좀 했잖아요. 이렇게 설명 문구 어떤 거야? 라고 좀 해주는 거죠. 예, 이렇게 피그데미는 웹플러는 프로고요. 잠재고 예, 뭐 볼게요. 옵션 자체가 인터넷 검색이 되다 보니까 우선 그거는 한번 하는 거예요. 피그데미 어디 있나 찾아보는 거죠.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사이트는 현재 있긴 해요. 네. 근데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뭐 쿠팡처럼 유명한 서비스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못 찾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처음 만드시게 되면 그 서비스 세상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더 못 찾겠죠. 네. 그랬을 때 그러면 잠재고 계정에서를 작성을 못 한다? 그렇지 않다는 뜻이에요. 설명을 이렇게 이런 거는 어떤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면 되죠. 이거 자체도 쓰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은 어, 뭐 인터넷상에 나랑 유사한 서비스를 설명하는 문구들이 넘쳐져 있잖아요. 뭔가 뭐 이럴 테죠. 뭐 네이버 쉬운 예로 네이버 검색해서 쿠팡 검색하면은 이커머스 쇼핑몰 마트 뭐 이렇게 할인 이렇게 설명 문구들이 있어요. 또는 뭐 나무위키 같은 거를 뭐 나무위키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플랫폼 기업인데 개요 뭐 이런 거를 좀 복사해서 붙여도 돼. 이것조차도 좀 작성하는 게 좀 너무 귀찮거나 막연할 때는 그런 방법이 있다. 예. 영어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본문으로 해줘. 대답해줘. 찾지 못했네요, 결국엔. 네. 하지만 시도는 했고, 근데 자꾸 못 찾을 것 같으면 아예 꺼놓는 것도 괜찮다. 예. 교육 및 개발에 관심 있는 개인, 연령대 및, 뭐, 배경. 자, 그래도 이제 차이점은 이런 거예요. 아까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성할 때마다 다 달라요. 챗GPT는. 그런데 좀 규격화를 시켜서 그러면 규격화 시킨 그거의 답을 알게 되면 이걸 보는 프로덕트 오너라든지 매니저가 기획자가 정확히 캐치를 하고 또 이 내용을 알면 방문자 분석에 대해서 잠재고객 분석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사이트 카피라이팅으로 갈 수 있는 기본 학습 자료가 되는 거거든요. 이 챗GPT 한테도. 예. 그래서 이걸 먼저 하는 거예요. 소규모 및 스타트업 기업, 마케팅, 디자인, IT 뭐 이런 쪽도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그 테크 기업들도 그 노코드 개발을 부분적으로 하거든요. 뭐 노션을 웹사이트로 만드는 우피 서비스만 해도 뭐 카카오라든지 다 거기에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병행해서 쓴다는 거죠. 이거는 개발은 맞고 노코드 개발은 틀렸다. 뭐 이건 맞고 이런 게 아니라 혼용해서 쓴다. 이런 것들. 그래서 잠재고 정의서에 대해서 지금 나왔고요. 예.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요게 또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럴 때 자, 이 잠재고 다음 항목도 작성해줘 할게요. 근데 저기 웹플러너 프로 때 여기 이거를 보기 전에 이거는 이미 아는 거니까 다시 이렇게 할게요. 설정에서 네, 설정 페이지에서 요 항목 자체를 지금 넣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에디트 누르는데 지금 눌러지지가 않아서 네, 그래도 이렇게 눌러서 에디트 됐어요. 이제 이번엔 눌렀어요. 그럴 때 다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고 여기 인스트럭션 명령어 자체가 사용자 잠재 고객을 정의하고 뭐 블라블라 지원합니다. 작성 시엔 다음 항목을 꼭 넣어줘. 그리고 여기 잠재 고객이 어,
잠재 고객이 현재 예, 쿠팡이란 거는 이제 없애야죠. 저는 현재 하고 있는 문제점 무엇이야? 서비스가 이 문제점 어떻게 해결해 좀 이런 가지 잠재 고객, 예, 이런 정도를 항목으로 업데이트를 하죠. 예, 그리고 여기서도 그 다음에 여기 프롬프트 자체가 음, 대답할 때 꼭 답 한글로 대답해줘. 예, 업데이트 했어요. 써보죠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고, 자, 업데이트, unpublished changes 나오고 있어서, 오케이. 예, 이렇게까지 본 다음에 넘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피그데미, 여기서, 쿠팡 얘기만 하고 있는데, 피그데미 설명 문구를 좀 해드려야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비교할 수 있어서, 예, 해봅시다, 이제. 내용 보고, 또 오늘 이거를 시연한 거에 대해서 좀 느낀 점 짧게 한 세 가지 정도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고객 타입, 전적의 라이프 스타일, 예, 그리고 이제 한글로 나오고 있고요. 예, 기술에 관심이 많고 자기 개발을 중시한. 그리고 지금 이런 시행착오들이라든지 과정을 보여드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챗GPT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어떤 거를 잘 쓰면 한 방에 나온다라는 게 오해예요. 그리고 한 방에 나오지 않고 그게 되게 그냥 일반적인 얘기가 나와서 이거 별거 없네 이렇게 하는데 챗GPT는 늘 언제나 티키타카를 좀 해야 돼요. 그리고 티키타카를 한다는 거를 알고 그 다음에는 또 시간을 단축시킨다.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지금도 제가 보여드렸던 케이스들을 만약에 생략이 됐고 안 보여드렸으면 할 때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왜 이게 봤을 때랑 내 거는 다르지 하면서 약간 포기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좀 나올 부분들은 좀 나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막상 자신이 하실 때 좀 뭐가 생략되거나 그랬을 때 좀 좋게 생각하시고 또 여러 자기한테 맞는 GPT 그리고 특히나 자신이 갖고 있는 문서들 있잖아요. 특정 업무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올려서 하게 되면 걔네들을 그때그때 그 작성하는 사람도 예전에 어떻게 했었지 하는데 그런 틀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이게 되게 좋습니다. 예, 고객 타입, 디지털 마케팅, 디자인, 웹 개발에 관심 있는 직장인, 프리랜서, 학생, 라이프 스타일, 뭐 블라블라. 예, 이제 이 형식들이 특히나 검색 키워드 이런 형식에 맞춰서 나왔잖아요. 서비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형식이 나와서 잠재 고객 저기서에 최적화된 애가 나왔어요.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세 가지 정도 느낀 점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좀 비교를 하면 챗GPT를 안 쓸 때에 플레인한 거조차도 안 쓸 때 저희가 잠재고 계정에서 메인 타겟 지정에서 작성할 때 기획자가 한 반나절 걸려서 이 문서를 작성했었어요. 왜냐하면 구글 플레이라든지 앱스토어도 막 조사하고 블로그도 조사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고 시간을 단축해도 최소 한두 시간은 걸렸던 일이에요. 근데 이런 프롬프트로 하게 되면 제가 막상 지금 영상 30분 정도 좀 지나서 작성하고 있는데 한 10분이면 되는 거예요. 포맷이 딱 세팅이 되면 바로바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 뭐 4시간 정도라고 쳤을 때 그 시간에서 10분으로 단축된다? 와, 이제 그 생산성이 그만큼 한 10배 뭐 이런 것들 이상이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느낀 점이고 두 번째는 그 GPT 그냥 일반 GPT와 GPT-S의 특징은 뭐냐면 우선은 첨부 파일 같은 거를 내가 갖고 있는 문서를 안 해주면 그 방향성 정도는 갖는다는 것은 볼 수가 있었고요. 하지만 되게 챗GPT라는 자체가 인터넷에 대해서 옛날 자료든 2023년 전 자료든 2023년까지 4월까지인가에 자료 학습이 됐다 할지라도 그 전에 자료도 이미 많은 자료가 학습이 됐거든요. 최신 자료가 다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뭐는 뭐야라는 것을 알려주면 충분히 그 수많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좋은 내용들을 준다는 거. 예.
그래서 그런 프롬프트를 수식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 알려드린 것 중에서는 피그댐이는 어떤 서비스다. 지금 보고 계신 분의 서비스는 뭐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거나 설명해 주시는 게 막연할 때는 인터넷 검색해서 그런 문구들, 나무위키에서 내 경쟁사를 어떤 표현하는 수식이라든지 참고해서 쓰면 된다. 마지막 세 번째, GPTS는 더 강력해질 거고, 그게 이제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늘 GPTS가 없으면, 그전에는 늘 설명해 줬어야 돼요. 또는 그 개별 업무를 할 때, 어쩔 때는 디자인 업무를 챗GPT로 할 때도 있고, 저 인스트럭션 자체가 여기서 설정할 수 있었거든요. 여기서. 세팅해서 설정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여러 되게 그 버티컬하게 되는 작업에 대해서 범용으로 하게 되거나 그게 도리어 걸림돌이 있었는데 GPTS가 나오면서 그를 개별 최적화해서 말해주거나 학습자를 올릴 수가 있다가 달라진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자기 것에 대해서 자기 서비스나 해보시고 또 궁금한 것들 저도 모르는 게 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서로 댓글로 소통하면서 또 서로 많은 것을 좀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